안녕하세요. 티파이퍼의 15번째 리포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국내 지수가 2주 전에 하락폭을 넘어선 상승폭이 나왔네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국내 1분기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작점이기도 하고요. 11일 목요일에는 한미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입니다. 국제적으로는 10일 날 미국 연방준비회의죠. 거기에서 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는 날이고요. 같은 날 유럽의 중앙은행 ECB에서 통화정책회의도 열립니다. 10일 발표되는 연준의 위원회 회의록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나와서 한국 증시에도 좀 좋은 영향을 주길 바라며 본격적인 리포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 종목 설명 전에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렸던 종목의 주가 흐름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주차 때 6.6%, 그 다음에 2주차 때 10.4%, 3주차 때 12.3%, 4주차 때 14.5%, 5주차 때 14.8%. 이유는 지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보다 다 소폭 오른 폭이 보이죠. AK홀딩스도 올랐고 다우데이터 마찬가지입니다. 한미반도체, 현대리바트, 그 다음에 코텍, 인텔리안테크, 유니셈, 셀바이오텍만 소폭 하락을 한 형상입니다. 자, 오늘은 LG그룹의 홍보 담당을 하고 있는 G2R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는 정성수 씨고요. 정성수 씨는 작년 12월 김종립 대표에서 신규로 선임되신 분입니다. 위치는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세계적으로 12개국의 해외 법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5개의 글로벌 거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962년에 락키화학이라는 공업사의 선전실로 발족을 합니다. 선전실이라는 게 홍보실이죠. 결국 LG그룹의 최초 광고 조직이 됩니다. 1979년에는 희성산업주로 독립광고 대행사 체제를 구축을 하고요. 1984년에는 LG에드로 출범을 합니다. 1991년에는 최초 해외지사인 동경지사를 설립을 하고요. 1999년에는 코스피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2002년에는 영국 소재 글로벌 미디어 기업인 WPP의 계열사로 편입을 합니다. 사실 이때 계열사로 편입을 했다라기보다는 WPP에 매각을 하는 것이죠. 2000년 외환위기 때 LG 계열사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2002년에 LG에드를 WPP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에 지주회사인 G2R과 자회사인 LG에드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때는 WPP에서 진행을 한 내용이죠. 그리고 2008년에 LG그룹으로 재편입을 합니다. 이 재편입을 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WPP로부터 33%의 지분과 경영권을 인수를 하면서 LG그룹으로 편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해 엘베스트라는 계열 회사까지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결국 글로벌 거점 25개까지 확보를 하게 되죠. 기업 비전은 더 디퍼런스, 전략, 크리에이티브, 그 다음에 채널의 차별화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종속기업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5개의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LG그룹 계열사다 보니까 총 69개 계열사에 대해서는 후면에 별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LG에드 이 G2R이라는 회사는 지주회사고요. HS에드라는 회사로 결국에 지금 HS에드와 엘베스트라는 국내에서는 광고 회사로 운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미국, 중국, 인도, 영국, 러시아, 브라질, 태국, 독일,
우크라이나, 두바이, 파나마, 베트남, 그리고 마지막 작년에 독일까지 해서 총 12국의 해외 법인까지 포함한 15개의 종속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LG 개통도입니다. 뭐 내용을 다 아실 필요는 없으나 참고 삼아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G2R이라는 LG에서 G2R이라는 회사에 그 3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역시 G2R은 그 HS에드와 그 다음에 엘베스트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주식수는 1660만 주 가량 되고요. 그리고 그 주요주주는 1600만 주, 그리고 기타 소액주주로는 58만 주, 3.5%밖에 되지 않네요. 다들 품절주라고 부르죠. 여기에서 그 주요 주주라고 하면 5% 이상의 주를 가지고 있는 그 주주를 얘기하고 자사주는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250원, 약 3% 정도의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다음은 강점 밀업항입니다. 어차피 G2R이라는 회사는 이 광고 대행이라는 이 단일 품목으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 매출 요인 같은 그런 내용은 별도로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강점 밀업항의 첫 번째, 광고 시장 규모의 점진적 확대. 자, 국내에서는 2018년 11.6조 시장 규모죠. 그 다음에 19년에는 11.94조, 약 3% 정도의 성장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는 2018년 616조, 그 다음에 2019년에는 640조, 약 4%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제가 이 해외 시장에 이 시장 규모를 기입한 이유는 이 G2R이라는 회사가 그 WPP의 계열사로 지금 편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입을 하였고요. 그 WPP라는 회사는 그 영국 회사고요. 영국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죠. 그리고 107개국에 2,400여 개소의 그 사무소를 가지고 있고 직원 수가 그 13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G2R은 그 캡티브 마켓, 그 소수 공급자 시장이죠. 소수 공급자 시장 내에서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국내 3위 광고 대행사, 제일기획과 이노션에 이은 그 3위의 광고 대행사죠. 그 국내 같은 경우는 이 3위 제일기획, 이노션 그리고 G2R 외에 5대 광고 대행사가 국내 시장의 약 8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점이 되겠죠. 그리고 2019년 3월 말 기준 시총 대비 이익률을 잠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비교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G2R이라는 회사가 어느 정도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입을 하였습니다. 자, 우선 시총 대비 영업이익률을 보면 제일기획, 이 지금 시총은 2019년 3월 말 시총 대비입니다. 제일기획은 6.3%, 이노션은 8.8%, G2R은 17.9%, 제일 높죠. 그리고 시총 대비 당기순이익률, 제일기획 4.6%, 이노션 6.9%, G2R 12.9%, 역시 G2R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적인 현금 흐름 세 번째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700억대의 그 순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15년에는 872억, 16년에는 935억, 그다음 17년에는 1365억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만큼의 현금을 확보했다는 얘기는 그 인수합병이나 그 합작법인 등 해외 시장에서의 돌파구 마련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14년에는 제일기획에서 영국의 아이리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7년에는 이노션에서 미국의 데이비드 앤 골리앗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였습니다. 이와 맞추어 G2R도 그 해외 시장에 어떤 이런 그 인수합병을 통해서 그만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 기본 바탕이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네 번째로는 해외 법인의 운영. 해외 법인이 현재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니고 그 중국과 베트남, 브라질 법인인데
중국과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년간 그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브라질 법인 같은 경우는 자본 잠식 상태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와 더불어서 작년 말에 아마 그 대표자가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또 이 회사 운영을 위해서 대표자가 변경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18년 5월에는 그 해외 독일 신규 법인이 새로 설립이 되었죠. 그리고 미국 법인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재무 현황입니다. 매출액을 보시면 그 15년에서 16년에 그 매출이 좀 떨어졌었네요. 그리고 17년에 다시 22.9% 늘어났고 18년엔 7.4% 늘어나게 됩니다. 영업이익은 4.8%,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죠. 그 다음에 17년에 영업이익률은 3.9%, 18년에는 4.7%, 당기순이익률은 16년에 3.7%, 2.8%, 3.4%. 다음엔 시가총액입니다. 자, 마이너스 6.3%,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17년에는 26.2%로 늘어났고요. 주가가 올랐다는 이야기고 18년에는 다시 26.8%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9년 현재 3월 말 기준으로 13.2%, 18년 말보다 증가한 상태입니다. 자, 시총 대비 영업률과 당기순이익률 보시면 27년에만 잠깐 떨어졌다가 계속 늘어났죠. 이만큼 늘어났다는 얘기는 주가가 그만큼 많이 하락을 해 있다. 분명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금액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어느 정도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자, 유보 비율 708%, 772%, 833%, 899% 역시 늘어나고 있고요. 보조재무지표 자, PER 12.57, 9.06, 12.11, 6.82 역시 그 점차적으로 우량한 상태로 떨어지고 있죠. PBR 1.03, 0.88, 1.04, 0.71 역시 그 하향 추세에 있고요. BPS 8572, 9245, 9897, 1059 역시 그 상승하는 모습은 좋은 모습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매출 부분을 보시면 역시 해외 법인이 문제가 됩니다. 그 해외 법인의 그 매출 현황을 분명히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국내에서 워낙 안정적인 매출을 워낙 또 국내 매출이 워낙 큰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매출이 안정적이다 보니까 급격한 매출의 증대보다는 점진적인 우상향의 매출이 예상됩니다. 이유로는 어차피 그 시장 자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만큼 G2R이라는 회사의 어떤 그 지위를 확보한 상태, 지위가 매출 역시 늘게끔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익 역시 해외 법인의 문제죠. 해외 법인의 운영 결과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최소 올해의 이익률은 확보를 예상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재무지표, 우량지표로 진행 중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차트 현황, 주봉 기준의 차트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년, 13년도에 최고의 매출이 최고이기보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률이 160억, 그 다음에 120억대를 유지를 하다가 14년도에 130억, 그 다음에 100억대 이하로 당기순이익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최저점을 한번 터치를 했고요. 이후에 이 등락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과 영업이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그래프상에서 보시면 등락폭이 굉장히 커 보이기는 하나 실제로 보시면 이 11,900원과 그 다음에 이 한 7,000원 선, 이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하면 이 등락이 크지 않은 편이죠. 18년에는 보시면 지수 하락과 함께 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19년에는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주봉상에 보시면 20선을 터치를 하고 지금 재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일봉상에서 보시면 나중에 찾아보시면 이 5일선을 타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뭐 위험 구간까지는 오진 않았으나 지금 어느 정도 그 전 고점까지 뭐 1, 2개월 전에 전 고점에 지금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반드시 자신의 그 기간에 대한 포트폴리오, 중장기 투자냐 아니면은 단기 투자냐에 따른 그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이 5일선, 21선, 61선, 121선에 따라서 반드시 매매를 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5번째 리포트까지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는 그 제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 18년도의 실적이 대부분 그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확정된 실적을 가지고 제가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항목이 이 재무 상태다 보니까 이 전 종목에 대한 이 재무 상태별로 PER이라기보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총 대비 그 이익률의 순위, 그 다음에 뭐 단기 순위의 순위, 그 다음에 뭐 매출액 증가율 순위, 이런 그 각각의 순위들로 제가 리포트를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빠르면 다음 주가 될 것이고요. 늦으면 그 한 주 지난 그 다음 주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추천은 동영상 제작의 원동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